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인 김강주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한다는 발표를 하고 나니까 예금, 적금까지 깨서 삼성전자에 몰빵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주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과 관련해서 잘 모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요, 최소한 예금, 적금까지 깨고 몰빵하겠다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고, 또한 이번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하는 기회라기보다 오히려 매도하는 기회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삼성전자는요, 앞으로 1년 동안 총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7년 전, 그러니까 2017년에서 2018년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때도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진행했는데 그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2017년 1월 24일 주당 38,160이었던 주가가 약 10개월 뒤인 2017년 11월 1일에는 57,220원으로 약 50%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역사적 적점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번에도 최소한 7년 전보다는 오를 것이고 오히려 그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자사주 매입 및 소각과 관련해서 잘 모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2017년에 앞서 2015년에도 무려 11조 원 이상씩이나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을 단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물론 액면 분할을 하기 전이었지만 액면 분할한 이후로 계산해보면 2만원대 수준이었거든요. 어쨌든 2015년도에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4개월 동안 주가가 개걸음 횡보했습니다. 오르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4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고 3만 전자가 되고, 그리고 2017년도에 9조 원이 넘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또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주가 오름세가 크게 가팔라졌죠. 즉 2017년도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은 2015년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의 추가적인 물타기를 했던 것이고, 따라서 2017년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2015년 것까지 합쳐서 20조 이상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번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2017년과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처럼 총 두 번에 걸쳐, 그러니까 2015년, 2017년 총 두 번에 걸쳐 20조 원이 넘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이후 삼성전자 주가는 2017년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발표한 그때 시점에서부터 약 50% 급등 크게 올랐지만, 그때 이후부터는, 오르고 난 이후부터는 오히려 상승분을 조금씩 반납하기 시작하더니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종료된 2018년 11월 30일에는 41,850원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기준으로 하면 자사주 매입 소각 효과는 2017년에서 시작된 그때의 주가에 비교하면 9.66%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번에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이후 삼성전자 주가를 그저 장미빛으로만 예상하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던 그때의 주가 대비 9.66%의 상승에 그친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적 때문입니다. 즉,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행위는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외피에 불과하다, 겉옷에 불과하다. 그러면 속살은 무엇일까? 본질은 무엇일까? 앞으로의 삼성전자 주가를 움직이는 본질은 결국 실적, 비즈니스 삼성전자의 경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볼게요.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시작했던 2015년 그리고 2017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예컨대
삼성전자는 2017년에서 2018년 2년 동안 연속 최고 실적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반도체 업황이 꺾이면서 실적도 덩달아 꺾였습니다. 그 때문에 주가 역시 20조 원이 넘는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2017년 주가를 기준할 때 9.66% 상승에 그쳤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것이 물론 주가 부양, 투자 심리 회복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실적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자사주 매입을 위해서 조달해야 하는 10조 원. 자, 그 엄청난 돈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당장에는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활용할 것인데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가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차입금을 빼고도 약 104조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토록 많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그동안 장사를 잘했기 때문에 이익 잉여금이 계속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난 201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성전자가 전장 사업이라고 하죠. 자회사인 하만을 9조 원씩이나 주고 투자하면서 인수합병한 이래로 현재까지 이렇다 할 인수합병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글로벌 대기업들의 성장 전략 가운데 하나인 인수합병에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그동안 삼성전자는 지금까지의 성공에 안주해서 인수합병은 물론 기술 투자 분야에 인색한 결과 현재와 같은 상황을 맞이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1등 기업들은 더 이상 혁신하지 않더라도 최소 10년은 먹고 삽니다. 그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 경쟁에 뒤처지게 되고 막상 위험에 빠지면 그때부터 회복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우위를 빼앗아간 경쟁 기업들 역시 계속 성장하기 때문이죠. 특히 삼성전자가 주력이었던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 혁신과 도전을 게을리한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주도권을 내주었죠. 자,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메모리 분야에 비해서 훨씬 기술 난이도가 높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비주력이었던 비메모리 분야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 자금과 기술을 집중했지만 결과적으로 비메모리 분야 파운드리 분야의 공장 가동을 현재 일부 멈추는 사태까지 이르렀죠. 한마디로 꽝도 놓치고 알도 깨트려 버린 행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고 경영자인 이재용 회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 이후 반도체 업계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며 대체로 한국 기업들에게는 불리한 형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으로 인한 주가 영향은 단기적으로 봐야 한다. 결국은 실적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기회이기보다 오히려 파는, 즉 매도하는 기회로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 첫째, 삼성이 현재 주도권을 빼앗긴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성공 여부. 그리고 두 번째, 자칫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구체적으로 보면 계열 분리를 하든지 또는 팔아먹든지. 그리고 세 번째, 트럼프 당선인이 정책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이 같은 세 가지를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결과 만약에 삼성전자가 경영적인 측면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경쟁력 회복을 바탕으로 그것이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부족하면 만약 이번에 매수했더라도 적당한 가격으로 매도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거나 혹여 그 이전에 높은 가격에서 삼성전자에 물려있는 경우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손실을 줄이면서 적정한 가격에 손절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삼성전자 가격대별 매도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어지는 동영상을 참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